오늘 뭐 했어요? 딱히 뭔가 엄청난 걸 한 것 같진 않죠. 출근해서 회의 몇 개 들어가고 밥 먹고 유튜브 좀 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근데 지금 이 순간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죠?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말 최근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마주했을 때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그냥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의지가 약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리학적 현상이었거든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5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결정 피로. 둘째, 좀비 스크롤링. 셋째, 뇌 에너지 역설. 넷째, 감정 억제 비용. 다섯째, 수면의 질. 저하 악순환. 이 5가지가 조용히 그리고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치 에너지를 전부 갉아먹고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심리학 뇌과학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할게요.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오전엔 뭔가 팍팍 결정이 잘 됐는데 오후 되면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귀찮아지는 느낌. 저녁에는 그냥 아무거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느낌.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2011년 이스라엘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 판사들의 결정 패턴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판사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심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오전 첫 심사 직후 가석방 승인율이 약 65%였어요. 근데 오후가 되고 심사 건수가 쌓일수록 승인율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거든요. 법적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범죄의 심각성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판사들의 뇌가 지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정을 반복할수록 뇌가 점점 더 쉬운 선택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은 현상 유지, 즉 거절이었던 거죠.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뇌의 전전두엽 피질, 이 부위가 핵심이에요. 의사결정, 자기 통제,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영역은 반복 사용할수록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빠르게 소모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이 수천 개에 달한다고 추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입을지, 카톡 답장을 어떤 톤으로 할지, 회의에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저녁에 뭘 시킬지, 이 모든 게 다 전전두엽을 쓰는 작업이에요. 몸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뇌는 하루 종일 마라톤을 뛴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각.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연료 고갈이에요. 두 번째, 원리, 좀비. 스크롤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핸드폰 들었는데 어느새 40분이 지나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이상하게 폰 내려놓고 나서 더 피곤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SNS 스크롤링은 뇌를 해리 상태, dissociative state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멍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뇌는 새 게시물이 뜰 때마다 이게 뭔지 판단해요. 감정적 반응도 일으키고요. 근데 이 자극들은 의미 있는 결론이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 인지 자원은 소모됐는데 만족감은 없는 상태가 돼요. 실제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
SNS를 20분 이상 수동적으로 스크롤링하면 뇌파에서 델타파가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돼요. 델타파는 원래 깊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파형인데 각성 상태에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인지 소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전 세계 SNS 사용자가 49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49억 명이 매일 이 소진 루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연구를 더 소개할게요. 2018년 14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한 그룹은 SNS 사용을 하루 플랫폼당 10분으로 제한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했어요. 3주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한 그룹의 우울감과 고독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10분이라는 작은 제한 하나가 3주 만에 심리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폰 보는 건 신체적으로는 휴식이지만 뇌한테는 또 다른 작업 시간이에요. 세 번째 원리,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뇌 에너지 역설, 브레인 에너지 파라독스.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덜 쓰고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미네소타 대학교 정신의학과 캐트린 R. 칼렌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뇌와 혈액의 에너지 생산율이 오히려 더 높았어요. 피로감이 심할수록 에너지 수치도 비례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야 해라고 판단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과부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엔진이 고장날 것 같으니까 더 세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손상돼요. 그러면 정말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에 대응을 못해요. 더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려 할수록 더 빨리 고갈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출렌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연구는 우울증 증상이 뇌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이 혈액에서도 감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로는 느낌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라고 자책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에요. 네 번째 원리, 감정 억제 비용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날 있지 않나요? 회의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웃으면서 넘긴 날. 상사한테 억울한 상황에서도 알겠습니다 했던 날. 가족 앞에서 걱정을 꾹 눌러 담았던 날. 그날 집에 오면 유독 더 지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 즉 감정 억제는 뇌와 신체 모두에 실질적인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노동, emotional labor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감정 관리를 설명하던 개념인데 지금은 우리 일상 전체로 확대 적용돼요. 뇌 입장에서 보면 감정을 억제하는 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통제하는 작업이에요. 편도체는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고 전전두엽은 그걸 지금은 안 돼 라고 제어하는 부위예요. 이 두 영역이 긴장 상태로 맞붙어 있으면 엄청난 인지 자원이 소모돼요. 근데 여기서 한국 사회 특유의 구조가 더해져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상위권이에요. 거기다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업무 메시지가 날아오죠. 몸은 퇴근했지만 심리적으로는 퇴근을 못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티나 메스레치 교수는 번아웃으로 시달리는 수천 명을 인터뷰했어요. 그 결과 번아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무기력증, 불안, 우울, 분노, 의욕 상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감정을 눌러왔다는 것. 5번째, 원리, 수면의 질. 저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루틴 있지 않나요? 피곤하니까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폰 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 보다가 어느새 새벽 2시, 다음날 더 피곤하고 또 폰 보다가 늦게 자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건 다들 아는데 왜 이게 이렇게 끊기 힘든지 아세요? 스마트폰 화면 밝기가 최대일 때 약 275룩스예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시작하는 기준이 30룩스거든요. 275룩스는 그 기준의 9배가 넘어요. 취침 전에 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 낮이야, 잘 시간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잠들어도 수면의 질이 낮아져요.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뇌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해져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피곤해서 또 폰을 보다가 늦게 자고, 이 루프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20대 이하 수면장애 환자가 한 해 상반기에만 27,000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이 잠을 안 자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정의 수를 줄이세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옷을 회색 아니면 파란색 2가지만 입었다고 해요. 중요한 결정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라고 직접 말했어요. 여러분도 사소한 결정들을 미리 고정해 두세요. 아침 루틴, 점심 메뉴 패턴, 퇴근 후 순서. 이걸 자동화하면 전전두엽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2번째, SNS는 하루 플랫폼당 1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아까 소개한 연구에서 3주 만에 우울감과 고독감이 줄었잖아요. 오늘부터 핸드폰, 스크린타임 설정에 들어가서 인스타, 유튜브, 틱톡 각각 10분 제한 걸어두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해요. 근데 3주만 버텨보세요. 3번째, 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내려놓으세요. 275룩스 대 30룩스 기억하시죠? 취침 1시간 전에 폰 대신 책이나 종이 노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훨씬 잘 이루어져요. 처음엔 심심해요. 근데 그 심심함이 사실 회복이에요. 4번째, 감정을 어딘가에 꺼내세요.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쌓여요. 하루 5분, 오늘 내가 억눌렀던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누가 볼 필요 없어요. 일기장이든 메모 앱이든. 오늘 회의에서 억울했다. 이 한 줄이 뇌 감정 처리 부담을 실제로 줄여줘요. 5번째, 쉬는 시간에 진짜 쉬세요. 자연 속, 산책, 멍 때리기, 아무 자극 없이 눈 감고 있기. 이게 어색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뇌한테는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2010년 스위스에서 533명의 경찰과 응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강도 운동이 만성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완충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한 무기력보다 가벼운 산책 하나가 오히려 회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가 진짜로 지쳐있는 거예요. 결정 피로, 좀비, 스크롤링, 뇌 에너지 역설, 감정 억제 비용, 수면의 질 저하.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하루를 극도로 지친 하루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SNS 10분 제한이든 폰 1시간 일찍 내려놓기든 작은 것 하나가 3주 후 여러분의 뇌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댓글에 나는 이걸 해볼 거야 라고 하나만 적어주세요. 적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